부동산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이자 가족의 안정과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요즘 집값,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맞는 건지 아니면 거품이 터지기 직전인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솔직히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거품이라면 그 여파는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테니까요. 이정훈 씨는 40대 중반의 대기업 직장인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정훈 씨는 광교에 위치한 1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대출을 9억이나 끌어서요.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서도 레버리지 투자로 자산을 늘려라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정훈 씨도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거야.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무리해서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대출 이자 부담이 있긴 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가 연달아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정훈 씨의 아파트는 시세가 12억으로 뚝 떨어졌죠. 말로는 실거주라 상관없다고 했지만 3억이나 잃었다는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때 왜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을까? 2년만 더 전세 살다가 살걸.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정훈 씨의 사례는 부동산 상승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시장이 하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3억 4천만 원에 달하고 강남구는 무려 26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반포 레미안 같은 최상급지 단지들은 30평 기준 30억을 훌쩍 넘기고 심지어 50억을 돌파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남, 위례, 광교,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의 집값은 이미 10억대를 훌쩍 넘어갔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일까요? 가격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 집들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투기 심리에 의해 과열된 시장, 즉 거품의 신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동산 지표 하나를 소개할게요. 바로 DSR입니다. 이 지표는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DSR이 높을수록 가계의 대출 부담이 크다는 뜻이고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2025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가계의 평균 DSR은 약 40%에 달합니다. 즉 연소득의 40%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지역의 경우 가구의 DSR이 60%에 육박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쉽게 말해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상황일까요?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대출을 끌어서 집을 사야 하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출 총량 관리와 고강도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 이상 줄었어요.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이 안정되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바로 투기 심리에 의한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수요가 아니라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거라는 두려움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지표를 보면 LTV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어요. 주택을 살 때 담보대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2025년 10월 기준 아파트 구매 시 LTV를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최대 4억, 그리고 25억 초과 아파트는 최대 2억까지만 받을 수 있죠. 즉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28억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시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봐야죠. 의사인 박소연 씨는 싱글라이프를 즐기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2021년 동탄의 12억짜리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매했어요. 전세 7억을 끼고 5억을 투자해서 집을 샀죠. 계획은 이랬습니다. 전세 시세가 오르면 전세금을 올려서 갭을 유지하고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내자. 주변에서 갭 투자로 큰돈을 번 사례를 보고 따라한 거예요. 처음 1년은 정말 순조로웠어요.
전세 시세도 오르고 아파트 가격도 급등했으니까요. 박소연 씨는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투자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2022년 말부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시세가 하락했고 아파트 가격도 8억 초반까지 급락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려 했지만 전세 시세가 떨어져서 2억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죠. 박소연 씨는 고소득자였지만 갑자기 2억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어요. 결국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껐지만 아파트 가치는 8억대로 추락했고 매달 이자 부담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박소연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왜 갭투자가 리스크가 없다고 믿었을까? 더 안전한 투자 방식을 공부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죠. 갭투자는 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치명적인 손실을 안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의 또 다른 증거로 서울의 부자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자산을 약 13억 8천만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에는 이런 부자가 약 8만 2천 명 정도 존재한다고 해요. 한국 전체 100만 장자는 130만 명으로 세계 10위지만 서울에 집중된 부자 숫자로 보면 이들이 30억, 50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속 사들일 수 있을까요? 서울 집값을 지탱할 만큼의 실수요가 부족하다는 게 명확합니다. 즉, 지금의 집값은 실제 수요가 아니라 심리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버블이 생겼을까요? 첫째,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히 강력합니다. 특히 30, 40대는 과거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지 않아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둘째,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수요에 대한 규제만 강화했고 최근에도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총량 관리로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공급 부족은 가격을 더 밀어 올렸죠. 최민규 씨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2021년 초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11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했죠. 대출 6억을 끌어서요. 당시 주변 상인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야기를 듣고 신도시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매출이 좋아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 경제가 둔화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어요.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치솟았고 아파트 가격은 8억 중반까지 하락했죠. 최민규 씨는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지만 3억 이상 손해를 감수해야 해서 차마 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카페 크기를 줄이고 직원도 해고하며 빚을 갚는 데 집중하고 있죠. 그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왜 분위기에 휩쓸렸을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최민규 씨의 사례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용 아파트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과 비아파트 주거시설은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집주인들과 건물주들은 내년 상반기 반등을 기대하지만 위기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나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처럼 버블은 예고 없이 터질 수 있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이 묘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40대 주부인 김지은 씨는 2021년 용인에 10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매했어요. 당시 저점에서 매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조언을 믿고 전세를 끼고 투자했죠. 하지만 2023년부터 전세와 매매 시세가 동반 하락하면서 역전세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세 갱신 시점에 임차인에게 1억 3천만 원을 돌려줘야 했고 이를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받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가치는 8억으로 떨어졌죠. 김지은 씨는 지금도 버티고 있지만 매일 후회합니다. 버블을 무시하고 샀던 게 잘못이었어. 그녀의 사례는 갭투자의 위험성과 시장의 변동성을 간과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와 투기 심리에 휩쓸려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고 가격만 오르는 상황은 위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무리한 대출은 피하세요.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세요.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이나 안정적인 자산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시장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하세요. 거래량과 공급량, 미분양 같은 지표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판단하세요. 부동산은 우리의 삶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처럼 심리에 휩쓸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